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저희 아들은 착하고 바른 남자인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만났는데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와 남편이 일하고 있던 회사가 바로 남편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였어요. 남편은 재벌 2세인 거죠. 남편은 낙하산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회장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면접을 보고 신입사원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회사 사람들도 회장님 아들인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저희는 무탈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저희 둘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제일 놀랐는데 결혼식에 와서 남편의 부모님 자리에 계시는 회장님을 보고 더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만큼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 정말 평범하고 소소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남편의 집안은 절대 저희 집안을 만만하게 보시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제주도에서 진행했는데 하객들의 비행기 값과 호텔 비용까지 모두 남편 측에서 지불했고 결혼식에 참석해준 김에 제주도 여행도 하라며 몇 푼의 돈을 하객들에게 더 쥐어주곤 했죠. 당연히 축의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남편 잘 만났다며 엄청나게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어깨가 잔뜩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결혼을 하고 저희는 첫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형제 관계는 형이 한 명 있어서 남편이 둘째입니다.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도 결혼을 저희보다 일찍 하셔서 형님도 있고요. 아직 손주는 없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를 보고 싶다고 임신을 강요하시지도 않으셨고 부부끼리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시는 아주 깨어있으신 분들이었어요. 명절날 시댁에 가기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는 시댁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답니다. 저는 형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대답도 잘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점점 갈수록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동서, 이런 것도 할 줄 몰라? 도대체 집에서 뭘 배운 거야? 라고 하시며 제 과정 환경을 운운하시기도 하셨죠. 물론 시부모님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요. 형님은 저한테는 못되게 굴었지만 시부모님이 나타나시면 표정이 싹 바뀌셨고 시부모님께 애교를 잔뜩 부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 동그랑땡 만들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라면서요. 동그랑땡은 제가 다 만들었는데 말이죠. 아마 집안에 며느리가 또 생겨서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명절날 제사를 다 지내고 잠에 들다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거실로 나왔는데 시부모님 방 앞에서 형님이 어슬렁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형님 몰래 뒤를 따라갔는데 안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을 낳는 집안에 우리 재산의 80%를 줍시다. 우리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대를 이을 집안에 주는 게 맞지 않겠소? 그래요, 그럽시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형님께서 헙 하시면서 놀라셨고 그때 형님 뒤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형님은 깜짝 놀라셨고 저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말을 하니 안방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신 시부모님이 나오셔서 이 시간에 뭐하니? 라고 하셨죠. 형님은 아, 목이 말라서요. 라고 말을 했고 저는 화장실을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화장실을 갔다가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의 재산에 큰 욕심이 없었고 지금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남편과 제가 벌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형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정부인 것처럼 시부모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집안일을 다 하셨고 제가 할 일까지 자기가 하겠다며 온 집안일을 형님이 다 했어요. 형님, 이건 제가... 아니야, 동서. 이런 건 내가 해야지. 얼른 쉬고 있어. 금방 끝낼게. 라며 일부러 시부모님 보라는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 수 있었죠.
형님이 시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몇 주 뒤 형님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신혼 때부터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임신이 잘 안 되는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다 해봤는데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임신을 했다고 하시니 제가 더 기뻤고 임산부에 좋은 약이나 음식들을 많이 사드렸어요. 당연히 시부모님들도 좋아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손주 생기는 게냐? 라고 하셨죠. 그렇게 점점 배가 불러오셨고 아직 성별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형님께서 보란듯이 배를 만지면서 어머, 오늘따라 우리 아이가 잘 움직이네요. 힘이 건강한 게 아주 장군감이에요. 어버님, 아버님. 허허. 라며 난 네가 못하는 일을 해냈다는 식의 말투를 하더라고요. 다들 제가 임신을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셔서 이미 형님한테 온 기대감이 다 쏠려 있던 터라 그때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다 귀를 기울이고 듣던 상태였죠. 그런데 제 손을 잡으시고는 형님의 배에 가져다 대면서 말씀하시더라군요. 동서도 우리 아들 한번 만져봐. 아주 힘이 장난 아니라니까. 내가 요즘 엄청 먹어서 살이 많이 쪘는데 아들이 아니면 뭐겠어. 동서도 아이 낳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 그치? 라고 하시면서요. 사실 처음에 형님이 임신하셨을 때는 마냥 기뻐했고 축하해 주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임신을 못한다는 걸 대놓고 말씀하시니까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반찬 하나씩 먹을 때마다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면서 계속 아들 거렸죠. 그런데 만삭이 되고 성별을 알 수 있을 때 형님께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니 병원에서 절대 안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못 알려준다면서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이 숨긴 거였지만요. 그런데 하도 형님이 아들 거리셔서 시부모님이 아기용품을 전부 다 아들 걸로 맞췄대요. 그런데 형님은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속으로 통쾌했지만 형님이 좀 안타까웠죠. 다들 축하는 해주셨지만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딸이라고 하니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마냥 기뻐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형님도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이 에휴, 우리 집안은 누가 이어가나 라고 작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갑자기 태몽을 꿨다고 하더군요. 저는 형님이 둘째를 임신하셨나 싶었는데 남편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꿈에는 누군가 우리 집으로 누런 황소를 질질 끌고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인터넷에 남편의 꿈을 검색해보니 정말로 아들 태몽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이를 포기했던 상황에 이 꿈을 꿔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임신 5주차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와 남편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다 알렸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는 무조건 이 아이를 낳을 생각에 일도 잠시 멈추고 태교에 매진했죠. 저와 남편은 딸이든 아들이든 정말 상관이 없었고 그저 아이가 생기든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개무량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서, 임신했다며? 축하해. 임신이 안 되는 몸인 줄 알았는데 노력하니까 됐구나. 아들이면 좋겠어, 딸이면 좋겠어? 저랑 남편은 정말 상관없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다 좋아요. 그래? 그럼 이왕이면 딸 낳자. 아들은 내가 낳을게. 아, 그리고 나 둘째 임신한 거 알아? 동서랑 나랑 비슷하게 출산하겠네? 정말 속마음이 빤히 다 보였습니다. 아무튼 점점 저와 형님은 배가 불러왔고 저는 임신 16주 차에 아이의 성별을 알았습니다. 저는 형님 첫째 때와 같은 병원에 갔는데 성별을 대충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죠. 형님이 일부러 숨겼다는 사실을요. 병원에서 정확한 성별을 알려주진 않았고 야구 선수 시키셔야겠어요. 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바로 소식을 전했죠. 시부모님은 이제 대를 이을 사람이 생겼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아들이라며? 그런데 20주는 돼야 정확한 성별 아는 거 알지? 성별 반전 몰라? 여자일 수도 있어. 전 딸도 좋고 아들도 좋아요. 그래? 우린 벌써 둘째가 아들 같아서 첫째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 임신 선배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동서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잖아? 제 성질을 조금씩 긁어대는 게 조금 짜증났지만 그래도 아이를 보며 꾹 참았답니다. 그런데 20주가 되자마자 형님이 전화가 오셔서 딸이지? 라고 아예 대놓고 성별을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라고 대답했어요. 지긋지긋하단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집으로 직접 한약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거 임신부한테 좋은 약이야. 나도 먹고 있는 거니까 동서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어. 나 첫째 임신했을 때 임산부한테 좋은 거 많이 줬잖아. 그때 너무 고마워서 들고 왔지. 아, 그래요? 제가 한약을 잘 못 먹어서. 뭐야, 동서? 내가 뭐 못 먹을 거 줬어? 나 못 믿는 거야, 지금? 그럼 형님이 한 입 먹어보시겠어요? 난 오늘 먹고 와서 안 돼. 뭐든 과하면 안 좋아. 그래서 나중에 먹는다고 대충 얼머부리고 집에 숨겨놨습니다. 어떻게 형님을 믿고 그 한약을 함부로 먹나요? 남편이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다가 제가 숨긴 한약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약은 산모에게 좋지 않은 재료가 들어간 한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그 약을 먹지 않았지만 먹은 척하고 침대에 들어누워 훌쩍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 약을 먹었는데 배가 뭉치는 것 같아요. 뭐? 이 약을 먹어? 이 약 누가 준 거냐? 이거 형님이 임산부한테 좋다고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형님도 이거 드신다고 하던데요. 시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신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 형님은 아무 죄 없어요. 모를 수도 있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저 배가 지금 아기가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배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당장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어요. 시부모님은 형님에게 화낼 틈도 없이 제 출산을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진통 끝에 잘생긴 왕자님을 낳았어요. 저는 아들을 품에 안았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있죠? 그동안 형님한테 받았던 모든 괴롭힘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아이를 낳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형님은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형님 아이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걷기도 힘들어서 빨리 몸을 회복하고 싶었죠. 시아버님은 제가 아들을 낳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저와 남편의 통장에 재산의 80%를 바로 입금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 오래오래만 살아달라고 말을 했지만 시부모님은 이제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두 분은 시골에 내려가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꼭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출근을 하고 시부모님은 시골에 가 계셔서 낮에는 저와 아이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희 병실로 찾아왔는데 형님이었어요. 저는 1인실이라 혹시 몰라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는데 형님은 병실 문을 세게 쾅 열고 들어와서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동서, 그 돈 받으니 좋아? 난 동서 때문에 둘째 낳은 거 축하도 못 받았는데 너 재산 받으니까 좋겠다. 형님은 이미 첫째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어서 회복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았어요. 저보다 일찍 회복을 하셔서 바로 제 병실로 냅다 오셔서는 저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원래 내 돈이야. 너 없을 땐 나 혼자 며느리였는데 너만 도련님이랑 결혼 안 했어도 그 돈 내 거였다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뭔데? 너한테 돈 주는 거 억울해서라도 안 돼. 내가 아들 입양해서라도 그 돈 꼭 내가 뺏는다.
난동을 피우는 형님을 지나가던 간호사가 말리면서 제 병실에서 내쫓았습니다. 저는 바로 녹음을 한 것들을 다시 들으면서 복수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렇게 다시 명절이 돌아왔고 이제 손주들이 조금씩 있으니 분위기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시부모님은 저희 아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님의 두 딸은 그저 귀엽다라고만 하셨는데 저희 아들은 아주 업고 부둥켜 안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도 그걸 느꼈는지 온 집안일을 저한테 시키셨고 제가 뭐만 하면 다시 가정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번처럼 괴롭히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과일을 먹으면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만 틀어줘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고 당연히 시댁 사람들은 좋다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노래를 틀었고 노래에 맞춰서 갓난아이들이 웃으면서 좋아하니 시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래가 끝나고 실수인 척 형님이 했던 말을 녹음했던 것을 틀었습니다. 형님이 제게 했던 재산 이야기나 모진 말들, 그리고 모든 괴롭힘들이 다 들어가 있는 녹음 파일을 틀었더니 해맑았던 집안에는 정적이 돌았고 시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형님을 슬쩍 보니 동공이 굉장히 흔들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어머, 실수. 죄송해요, 형님. 제가 노래를 튼다는 게 그만. 라며 다급하게 녹음 파일을 껐어요. 형님은 저를 잔뜩 째려보셨고 아버님, 어머님은 형님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이거 다 조작된 내용이에요. 저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형님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지만 이미 너무 확실한 증거에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형님이 쫓겨나고 시부모님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저만 조심하면 됐었는데 형님 어떡해요? 라며 우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얘야, 너 이때까지 어떻게 참았니? 생각해보니 그 한약도 너희 출산이 겹쳐서 차마 다시 말을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 둘째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통쾌했죠. 그 뒤로 시부모님은 절대 형님 같은 여자를 집안으로 들일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어쩔 수 없는 강요에 형님은 저희 집안에서 쫓겨났답니다. 당연히 양육권도 아주버님께 주었고 아주 빈털터리로 쫓겨났어요. 형님은 결혼과 동시에 일도 다 관두었는데 40이 넘은 여자를 어디서 받아줄까 싶네요.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에게 손을 대려는 그 행동 거지는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큰엄마 얼굴도 모릅니다. 가끔씩 형님이 찾아오셔서 저희 아들한테 해코지할까봐 겁나긴 하는데 그래도 아들이 조금 많이 커서 늘 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